무더운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뇨 병리인데 주로 비뇨 생식기에 생기는 아, 암을 알아볼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네, 한번 배워봅시다. 첫 번째, 키드니에 생기는 악성 종양은 음, 뭐 클리어셀 카시노마, 파펠 카시노마, 크로모포브 레날 카시노마, 트랜스로케이션 카시노마, 렉팅 덕트 카시노마 등이 있는데 제일 흔한 거는 이 클리어셀 카시노마예요. 이름 그대로 어, 이렇게 키드니 안쪽에 세포질이 풍부하고 투명한 그래서 클리어셀이라고 하죠. 클리어셀 모양의 이제 카시노마가 제일 흔하고요. 이렇게 메스 형태로 뭐 건강검진이나 뭐 우연찮은 혈뇨 이런 걸로 CT를 찍었을 때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원인으로 유전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본 히펠린다우 신드롬이 동반돼서 생기는 경우, 뭐 히리디티리 레이오마이마토시스, 뭐 RCC 신드롬, 헤리디티리한 파필라리 카시노마 이런 진의 이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치는 않고요. 네. 그래서 스포라딕한 RCC 같은 경우에 이제 유전적 변이가 알려진 것들이 이런 어, 트리조미나 매트 이런 것들이 있고 헤리디트리한 경우에도 이제 폰 히펠린다우 신드롬 같은 것들이 어, 알려져 있어요. 다음으로 키드니 말고 이제 그 안에 유레터와 블레더까지 이어지는 곳을 보시면 이쪽에 이제 그 유레터와 블레더는 유레스랄 에피셀리움으로 덮여 있죠. 다 같은 상피로 덮여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암이 생기면 종종 작지만 이제 유린의 배출을 막아서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생기고 플랭크 페인이 동반될 수 있고 멀티플한 특징이 있어요. 좀 안 좋죠. 여러 군데 생기니까. 그래서 예후가 좋지 않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어, 마찬가지로 이제 유리너리 블레더에 생기면은 어, 여러 가지 종양이 있는데 제일 순한 놈, 뭐 순한 비나인 네이처에서부터 가장 악성이 심한 것까지 이렇게 쭉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표로 보면은 이제 파필로마 제일 이제 비나인한 것이고 음, 로우 그레이드, 하이 그레이드까지 이제 카시노마가 되는 거죠. 카시노마 이름이 붙으면은 악성화가 된 거고 WHO 그레이드에서는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레터나 유리너리 블레드를 덮고 있는 에피셀리움의 특징은 뭐냐? 이제 유로델리알 에피셀리움, 트랜디셔널 셀이라고 하죠. 이제 스퀘머스 셀, 우리 상피를 이루는 피부를 이루는 스퀘머스 셀하고 사촌지가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특징이 있어요. 어, 그래서 뭐 이제 90% 정도가 다 대부분 이제 유리너리 블레더에 생기면은 유로델리아 카시노마라고 보면 되고요. 작고 비나인한 건 파필로마라고 했죠. 그다음에 어그레시브, 로그레이드, 하이그레이드, 그죠? 심지어 이제 죽음까지 갈 수 있고 멀티포칼한다는 게 문제예요. 한 곳만 드러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필로마 제일 비나인 거 손가락 모양을 이제 파필라리 패턴이라고 하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늘하늘 내시경을 보면 이렇게 하늘하늘 이렇게 생겨서
이게 정말 그냥 단순한 비나인인가? 자, 인베이시브 카시노마이지만 어,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똑같이 파베라리 하지, 그죠? 네.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이게 진짜 요것만 떼내면 될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카시노마인지. 심지어는 이제 플랫한 병변도 있죠. 네, 플랫한 카시노마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토탈 그 유리너리 블레더를 떼는 거죠. 네, 네, 그 가득 차 있죠. 손가락 모양으로 파펠라리 스트럭처가 그죠? 네, 다 파고 들어간 인베시브 피처가 보이고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런 몇 층? 중층에 한 뭐 6에서 한 9층 되는 왜냐면 셀 뉴클리우스가 한 층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 한 층으로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층이 다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층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몇 층인지 도저히 뭐 1층, 2층 해보면 한 얼추 20층까지 될 수 있겠다. 그죠? 정상적으로 한 6개에서 7개 층이거든요. 이것도 한 최소한 8개, 9개 층 되겠다. 그죠? 음, 음. 이렇게 중층에 어, 에피텔리움을 갖는 게 이제 유로델리알 에피셀륨의 특징이에요. 이게 다 지금 핵이 다 아, 이상하죠. 모양도 이상하고 크기도 다양하고 이거 사이즈와 쉐입의 베리에이션, 플레오몰피즘, 카시노마의 특징이라고 우리 배웠죠. 네, 그런 거예요. 다음으로 메일 제니탈 트랙에 생기는 암을 보면은 우리 이제 페니스에 생기는 암은 주로 이제 스퀘머셀 카시노마죠. 피부니까 그죠? 근데 이게 여성의 자궁경부암 그것도 스퀘머셀 카시노마죠. 근데 주 원인이 HPV 감염이잖아. 유두상 바이러스 16번 그죠? 하이리스크. 그래서 우리가 그뭐 서바릭스라든가 이런 그런 백신 맞잖아. 백시네이션 여자들 어는 그거 이제 뭐 국가에서 무료 접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적응증이 남자들도 맞으라고 적응증이 확대됐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이제 그렇게 돼야죠. 왜냐면 남자도 똑같이 병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 아까 이제 우리 유로델리아 에피텔리움은 봤지만 그거 사촌이에요. 스퀘머셀 에피텔리움도 여러 개 중층으로 있는데 이거 이제 핵의 모양이 찌글찌글하고 음, 이제 HPV 감염이 된 상태죠. 이제 이런 걸 이제 콘딜로마라고 하죠. 이렇게 콘딜로마가 더 진행해서 어, 캔서 인사이트 병변이 되고 이제 인베이시브 캔서가 되는 거죠. 이게 똑같은 게 자궁경부에 생기면 자궁경부암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테스티스에 생기는 튜머. 뭐 이렇게 종류는 많이 있지만 제일 흔한 건 세미노마 제일 많아요. 점셀 튜머로 분리되는데 우리 이제 테스티스 안에서 이제 우리 점셀이잖아요. 점셀 그 스퍼마토제네시스를 이루는 만들어지는 그 세포들이 이제 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암병변은 뭐 인트라튜뷸라 점셀 니오플라지라고 하는데 이건 좀 해부학적인 것이고 이제 음, 그것이 이렇게 세미노마로 발전이 되죠. 세미노마 갑자기 어, 사춘기 때 주로 우리가 테스티스가 커지는데 그건 정상적으로 커지는 거고 그 이후에 중년이나 그럴 때 갑자기 이제 테스티스가 커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암이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미노마가 제일 흔한데 현미경으로 보면은 우리 클리어셀 아까 키드니 튜머 중에 클리어셀 카시노마 우리 배웠죠. 제일 흔하고 중요하다고. 그거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세포직이 클리어하고 음,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어요. 정말. 그래서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이 테스티스냐 키드니냐. 그 여러 가지 뭐 옥트 3사 난노구 뭐 시킷
이런 뮤테이션이 발견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프로스테이트 우리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프로스테이트 아데노카시노마. 프로스테이트는 글랜드죠. 글랜드에 암이 생기면 아데노카시노마. 글랜드가 아데노고, 그죠? 암은 카시노마니까 아데노카시노마인데 얘의 특징은 본 메타스타시스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프로스테이트의 증상보다는 뭐 프로스테이트 증상이라 봤자 뭐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랑 거의 비슷하지 뭐 약안요, 빈뇨, 절박뇨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뭐 허리 통증이 있었다. 이로 오히려 병원에 와서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만큼 이제 본 메타스타시를 아주 잘하는 특징이 있어요. 음.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건강검진이나 그런 에서 마커가 있는데 어, PSA, 프로스테트 스페시픽 안티젠이라는 이 마커가 이 PSA로 이게 뭐 높다고 뭐 캔서는 아닌데 뭐 좀 주의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중요한 거는 이게 수술을 한 다음에 이게 계속 높아 있으면 재발 어디나 재발이나 리커나 뭐 리커 메타스타시를 의심해야 된다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 글랜드 아데노카시노니까 글랜드 모양이 찌글찌글하고 핵 모양도 이상하고 어, 이건 좀 그나마 좀 예쁘게 생기죠. 동글동글 그죠? 이거는 좀 찌글찌글하고 이거는 글랜드를 만드는 것 같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 프로스테이트 글랜드 아데노카시노마를 그레이딩 할 때, 조직학적으로 그레이딩 할 때는 우리가 뭐 웰 디퍼런시에이티드, 모더레이트, 푸어리라고 뭐 스토박이나 콜론에서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글리슨 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점수로 나타내요. 그래서 음, 제일 동글동글한 건 뭐, 이거 뭐 3점 주고 퓨전돼 있고 찌글찌글한 건 4점, 글랜드가 아예 안 보이는 거 5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컴포넌트, 이런 컴포넌트, 이런 컴포넌트가 있는지 제일 많은 컴포넌트를 제일 앞에 써줘요.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컴포넌트를 두 번째 써줘.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3점짜리가 제일 많다. 그러면 3. 그 다음에 만약에 4점이 나오면 3 플러스 4 이렇게 써준다고. 그러면 어, 이게 3 플러스 4는 7점이잖아. 그죠? 7점 이렇게 써주고 전체 제일 높은 값이 5점이잖아. 그러니까 둘 다 제일 많은 것과 두 번째 많은 게 5점인 거는 그게 만점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10점이에요. 5 플러스 5니까 그죠? 10점 만점에 이렇게 써주게 돼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프로스테이트 니들 바이옵시나 프로스타텍토미에서 여러분들이 볼 거 아니야, 리포트를, 병리 리포트를. 그러면 아,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점수를 알아야겠지. 이렇게 나왔겠구나, 스코어링이. 이거를 이제 도식화하면은 뭐 1점, 2점은 거의 뭐 캔서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건 거의 우리가 주진 않고 잘 안 쓰고 이제 3점부터 쓰죠. 그래서 글랜드 모양 있고 그나마 이쁘면 3점 주고 좀 퓨전돼 있다 그러면 4점 주고 글랜드 안 만든다 5점. 그래서 요거의 합으로 나타내 줍니다. 네, 여러분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고요. 어, 궁금한 거나 뭐 부족한 거 있으면 제 댓글이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추가 영상 제작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